이어서 6강을 진행해 보자면, 위에 가나다라 이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 그린간은 자석의 N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의 렌츠 법칙에 따르면 자기 성적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했으니 N극이 여기 오게 될 거고, 그러면 자기장은 윗방향이 될 거고, 원형 도선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도저로가 흐르게 될 겁니다. 나에서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S극이 올 거고, 그러면 자기장이 아랫방향이 되어야 되고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다는 S극이 가까워지니까 S극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다면 똑같이 나 보기와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자기장 아랫방향이 되게 될 겁니다. 다음에 S극이 멀어지면 라에서 N극이 오기 때문에 그림가와 유사하게 자기장의 방향이 위가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도저로가 흐르게 됩니다. 네. 이제 보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현재 N극이 다가오기 때문에 위에 N극이 생겨서 밀어낼 거고요. 여기서는 N극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기기 위해서 S극이 오고, 똑같이 S극엔 S극, S극이 멀어지니까 N극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저는 같은 극끼리 부딪히게 됐으니까 청력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는 다른 극 인력, 똑같이 청력, 인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가 N극, 위가 S극, 위가 S극, 위가 N극 이렇게 오게 되고, 위도 전류의 방향은 오른 나사의 북측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게 되고, 얘는 이렇게, 얘도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일단 자기 선속이 빠르게 변할수록 큽니다. 유도 기전력이 뭐냐? 유도 기전력이란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을 말합니다. 유도 전류를 설계하는 원인이고요. 패러데이 법칙은 코일의 가문수를 n, 그 다음에 시간 델타 t 동안 자기 선속의 변화량을 치면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는 음역값이 아니라 방해하는 방향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밑에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개념 문제를 조금 알아보자면,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반대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 면에 N극을 띄게 되고,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에서 G에서 A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탐구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지금 역광점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코일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장이 새롭게 생기는 부분에서 전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변하면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지만, 여기나 여기서는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서 변하니까 전류가 생긴다 이런 뜻이고,
들어갈 때는 자기 상수가 증가하고 운동할 때는 일정해서 없습니다. 그다음 빠져나올 때는 감소하니까 또 생기고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 영역에서 전자기 요도는 면적이 일정하고 세기가 변하니까 자기 산속도 변하게 되는데, 자기 산속의 변화는 이제 세기에 비례하게 될 거고, 보시면 자기장이 감소했다가 유지되고 증가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도 감소했다가 유지됐고 다시 감소한다, 이런 식을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개념 문제를 풀어보자면, A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생기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에 흐르게 될 거고요. B에서는 그대로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일정하게. 그래서 자기장이나 전류는 생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도선에서 세기가 증가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시계 방향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자기 요도가 어디서 사용되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주로 발전기나 마이크, 교통카드 등에 사용되는데요. 발전기에서는 자석 사이에 코일을 넣고 회전시키면 자기장의 수직 방향이 코일의 단면적이 변하면서 자기 선속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마이크에서는 소리에 의해서 진동판이 진동되면 코일이 진동하고, 이는 자기 선속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교통카드는 가장자리에 코일이 있어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고요. 이러한 유도 전류에 의해서 마이크로칩이 작동해서 요금이 계산되는 원리입니다. 또 이제 무선 충전, 금속 탐지기, 전기 기타 등이 있는데요. 이제 패드에 되어 있는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충전 패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스마트폰 내부의 코일을 통과하면서 자기 선속이 변하고,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충전이 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금속 탐지기는 자기장이 금속을 통과하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를 감지하여서 금속을 탐지하는 원리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기 기타, 마지막이 아니네요. 몇 개 더 남았는데, 전기 기타는 연구 자석에 의해서 자기화된 기타들이 진동하게 되면 기타줄 아래에 있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식이 변화하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신호를 증폭시켜서 이제 소리를 내는 기타입니다.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 이제 발광 바퀴, 도난 방지 장치, 전자펜 등이 있는데요. 우선 발광 바퀴는 바퀴가 회전을 하면서 코일이 돌아가서 연구 자석 주위를 회전하고 자기 전식이 변하고 유도 전류가 흘러서 발광 다이오드가 켜지게 됩니다. 발광 다이오드란 간단하게 전류가 들어오면 불이 켜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도난 방지 장치입니다. 이들은 출입구의 기장처에 코일이 들어있어 자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유도 전류가 흘러서 경고음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아홉 번째는 지금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펜. 이것은 자기장이 형성된 태블릿 컴퓨터 표면을 전자펜이 움직이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 유도 전류가 자기장에 표시를 하면서 움직임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대해 써보자면, 발전기는 전자기 요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무선 패드에서 1차가 흐르면 무선 충전에서 1차 코일의 세기와 방향이 일정하면 자기 성적이 변하지 않겠죠. 왜 흐를 수가 없고, 이러한 것들은 전자기 요도를 이용했다 볼 수 있죠. 전자기 요도를 이용한 예시들이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6강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7강은 여기는 보기와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문제를 풀고 한 9강, 10강은 마지막으로 요약을 딱 하는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